퇴직 후 딴 자격증만 3개. 남들은 성실하게 노후 준비 잘했다고 부러워했지만 1년 뒤 그에게 남은 것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아파트 경비원 자리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뉴스 속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웃, 당신의 가족, 그리고 곧 당신이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60대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해왔는데 우리는 왜 퇴직 후 자격증이라는 스펙을 쌓고도 결국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걸까요? 이력서에 자격증 한 줄 더 넣으면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 믿었던 그 기대는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절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뼈아픈 현실의 구조를 직시하고 당신의 소중한 인생 이막을 지키기 위해 진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대기업에서 30년간 사무관리직으로 일하다 2년 전 정년퇴직한 65세 김상훈 씨. 그는 퇴직을 앞두고 누구보다 성실히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개인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는 어느 정도 마련했지만 단순히 돈을 넘어 활기차게 일하는 제2의 인생을 꿈꿨습니다. 은퇴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며 1년 반에 걸쳐 무려 3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조경기능사, 심리상담사 2급,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주변에서는 김 부장님은 역시 다르다, 준비된 은퇴자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상훈 씨 역시 책상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자격증들을 볼 때마다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이 자격증들이 자신을 다시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습니다. 퇴직 후 설레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한 지 6개월. 상훈 씨가 마주한 것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냉대뿐이었습니다. 조경업체 면접장에서는 자격증은 있으신데 현장 경험은 전혀 없으시네요. 저희는 당장 현장에 투입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60대 신입을 가르칠 여력은 없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0년간 서류와 씨름했던 그의 손은 현장의 거친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고와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상담센터나 복지시설의 문턱은 더욱 높았습니다. 이미 관련 전공을 하고 젊은 시절부터 경력을 쌓아온 3040 세대들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한 면접관은 상훈 씨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실 수 있겠어요. 젊은 친구들도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상훈 씨가 지난 1년 반 동안 자격증 공부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비와 교재비로 쓴 돈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직장을 그만두니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 돈들이 상훈 씨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자 상훈 씨는 결국 눈높이를 대폭 낮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전문직이 아니라 시설관리직이라도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조차도 전쟁터였습니다. 60대 중후반인 상훈 씨는 갓 은퇴한 60대 초반의 경쟁자들에게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휴대폰 문자로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이번 채용에는 으로 시작하는 불합격 통보만 수십 통을 받았습니다. 최근 시니어 구직 시장에서 디지털 소통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채용 과정조차 비대면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현실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낀 상훈 씨. 결국 그는 일단 돈이라도 벌어야 한다 는 절박함에 은퇴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직은 비교적 쉽게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했던 평온한 노후의 일터.
아니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하루를 꼬박 일하고 다음날 쉰다고 하지만 밤샘 근무 후에 휴식은 피로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 급여는 각종 수당을 다 합쳐도 250만 원 남짓?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밤낮이 바뀌는 고된 노동의 대가로는 너무나 적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경비 업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리며 층간소음을 해결해달라고 고함치는 입주민, 분리수거장에 몰래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워야 하는 비참함, 택배를 집 앞까지 가져다 달라는 부당한 요구까지 입주민들이 로서 감당해야 하는 온갖 잡다한 심부름과 감정 노동이 그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아파트 갑질,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구직 커뮤니티에 올라온 TV에서 보는 갑질은 빙산의 일각이다. 육체보다 정신이 먼저 피폐해진다. 는 현직 경비원의 글이 상훈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대기업 부장 명함을 달고 30년을 당당하게 살아왔던 김상훈 씨. 그의 서랍 속에 고이 잠자고 있는 3개의 자격증은 이제 그저 지난날의 헛된 희망을 증명하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상훈 씨의 안타까운 실패를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더 좋은 자격증을 따면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김상훈 씨 역시 여러분처럼 성실하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러한 실패로 이끌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원인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씨를 실패로 이끈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자격증 만능주의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격증만 따면 어떻게든 취업이 되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퇴직 후 급하게 자격증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은퇴자, 재취업 지원 기관의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지적합니다. 기업은 자격증 그 자체보다 그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의 숙련도와 실무 경험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상훈 씨가 딴 조경기능사,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그의 지난 30년 사무직 경력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는 자격증이라는 종이 한 장만 가진 나이 많은 왕초보일 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격증은 취업의 문을 살짝 열어주는 가능성일 뿐 결코 보증수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불안감은 이 냉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스펙 쌓기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개인의 노력을 비웃는 시대가 만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의 60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이른바 마처 세대라고 불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세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은퇴 후 재취업 의지는 매우 높지만 그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은 처참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는 은퇴 전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력이 은퇴 후로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결국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이나 저임금 서비스직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노동 전문가들 역시 은퇴 전의 전문성이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상훈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경비원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기 힘들었던 것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 사회적 각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전혀 없는 걸까요? 김상훈 씨처럼 결국 질 낮은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25년간 근무하다
3년 전 퇴직한 61세 박기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기철 씨는 퇴직을 5년 앞둔 시점부터 회사의 지원을 받아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상훈 씨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25년 생산 현장 경험과 연결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 취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나 휴가를 반납하고 인근 물류센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 지게차를 운전하는 손의 감각을 익혔습니다. 자격증이라는 이론에 실무 경험이라는 날개를 단 것입니다. 퇴직 후 기철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퇴직 후 한 달 만에 한 중견 물류기업의 현장 관리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예전 회사만큼의 높은 연봉은 아니었지만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술과 경험을 인정받아 동년배들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활기찬 인생 2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상훈 씨와 박기철 씨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재취업에는 분명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 2막을 위해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준비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의 법칙입니다. 은퇴 후 불안한 마음에 전혀 새로운 분야의 자격증을 이것저것 따서 스펙을 더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과 경험에 곱셈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과 자격증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기철 씨처럼 자신의 주된 경력과 연관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드십시오.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 깊고 날카롭게 다듬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어설픈 다재다능함보다 확실한 한 방을 가진 전문가를 원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무엇을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재취업 준비의 골든타임은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고 말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 아직 내 명함이 살아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임금 피크제 기간이나 회사의 전직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퇴직 후에는 조급함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된 자만이 퇴직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의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법칙, 눈높이와 자존감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 시장에서 과거의 연봉이나 직급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급여나 처우에 대한 눈높이는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에 대한 여러분이 자존감까지 낮출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설사 어쩔 수 없이 경비직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막장 일자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경험과 연륜을 녹여내어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보안 전문가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매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김상훈 씨처럼 불안감에 쫓겨 따놓은 먼지 쌓인 자격증들만 들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이력서와 경력 기술서를 다시 꺼내어 냉정하게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 중에서 앞으로 10년 더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진짜 기술은 무엇입니까? 그 기술을 더 빛나게 해줄 나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같은 구인 사이트를 열어보십시오. 막연히 상상만 하지 말고 내가 관심 있는 직종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사람을 뽑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채용 공고의 우대사항에 적힌 내용들이야말로 시장이 진짜로 요구하는 능력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퇴직을 하셨다면 제발 서두르지 마십시오. 최소 6개월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철저히 시장을 탐색하고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퇴직 직후의 불안감에 쫓겨 내린 성급한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0대의 현실, 자격증 3개를 따고도 경비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김상훈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 없는 막연한 낙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강력한 경고이자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불안감을 가리기 위해 무작정 따는 자격증은 그저 비바람을 막아줄 얇은 종이 방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땀 어린 경험 위에 철저한 시장 분석과 전략적인 준비를 더해 만든 자격증은 인생 이막을 힘차게 열어젖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격증은 방패가 아니라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은 결국 경비원이라는 씁쓸한 결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하고 단단한 인생 이막 준비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